네, 이번에는 3단원 식물의 한 살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단원에서 강낭콩을 기르면서 식물의 한 살이 알아보기, 씨가 싹 터서 자라는데 어떤 조건이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살이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쭉 보이는 이 사진 자료는 강낭콩의 한 살이 사진 자료지요. 씨에서 자라게 될 식물 상상하기. 자, 서준이는 씨은행에 견학을 갔다가 여러 종류의 씨를 봤어요. 여기 씨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 중에는 처음 보는 아주 오래된 씨도 있고, 자, 이 씨가 싹 터서 어떤 식물이 될지 지금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보기. 식물이 자라는 과정 상상하여 그리기.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자세히 그려봅시다. 씨에서 나올 식물을 상상하여 싹이 튼 모습을 그리고 특징을 써봅시다. 이 식물이 다 자란 모습을 자세히 그리고 특징을 써봅시다. 내가 그린 식물의 모습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봅시다. 네, 다음. 자, 여러 가지 씨를 관찰해 볼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씨를 관찰해 봅시다. 그래서 씨의 크기 비교하기, 씨의 길이 측정하기, 씨의 색깔 관찰하기 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씨, 사과나무 씨, 채송화 씨, 강낭콩 씨, 그 다음에 호두나무에 있는 여기 호두, 그리고 봉숭아 씨, 참외 씨. 자, 식물의 종류에 따라 씨의 모양, 크기, 색깔 등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식물의 씨는 길쭉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호두처럼 크기가 큰 것도 있는데 채송화 씨처럼 매우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강낭콩처럼 또 이렇게 검붉은색을 띠는 것도 있고 참외 씨처럼 연한 노란색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씨를 관찰하는 방법. 자, 색깔은 색상판과 비교를 해보면 되고, 모양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크기 작은 거는 돋보기로 관찰하면 됩니다. 자, 크게 씨의 한쪽 끝을 우리 자의 눈금 0에 맞추고 그리고 길이 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전이나 이제 자 등으로 길이를 비교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씨의 특징을 살펴보면 강낭콩은 모양이 둥글고 길쭉하고 색깔은 검붉은색. 자, 길이는 가로 1.5cm, 그 다음에 세로는 0.8cm. 참외씨 모양은 길쭉하게 생겼고 연한 노란색. 네, 가로로는 0.6cm 정도, 세로로는 0.3cm 정도. 사과씨 둥글고 길쭉하면 뭐가 나 있다? 갈색. 가로는 한 0.8cm, 그 다음에 세로는 0.4cm 정도. 봉숭아씨는 둥글고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으며 가로 0.3cm, 세로 0.2cm 정도. 자, 여러 가지 씨의 공통점과 차이점 볼게요. 공통점은 단단하고 껍질이 있고 그리고 주먹보다는 대부분 좀 크기가 작습니다. 차이점, 자, 여러 가지 씨의 색깔, 모양, 크기 등의 생김새가 다릅니다. 자, 이번엔 식물을 기르면서 한 살이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식물의 씨가 싹 터서 자라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시 씨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식물의 한 살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한 살이를 관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식물의 한 살이 관찰 계획을 세워야 해. 그래. 그리고 식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래서 탐구활동으로 식물의 한 살이 관찰 계획 세우기를 학습하였습니다. 여기 씨 심는 방법. 씨 심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망이나 작은 돌로
화분 바닥에 물 빠진 구멍을 막습니다. 화분에 거름 흙을 4분의 3 정도 넣습니다. 씨 크기의 2~3배 깊이로 씨를 심고 흙을 덮습니다. 충분히 물을 줍니다. 팻말을 꽂아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아둡니다. 자, 식물의 한 사리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관찰 계획을 세우는 일. 자, 식물의 한 사리를 관찰하고 싶을 때는 강낭콩, 봉숭아, 나팔꽃, 토마토 등과 같이 한 살의 기간이 짧고 그리고 잎, 줄기꽃, 열매 등을 관찰하기 쉬운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이 관찰하기가 좋습니다. 자, 식물의 한 사리를 알아보려면 씨가 싹 트고 잎과 줄기가 자라는 모습,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는 모습 등을 이제 꾸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식물의 한 사리, 식물의 씨가 싹 터서 자라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 다시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이 과정을 식물의 한 살이라고 합니다. 자, 식물의 한 살이 관찰할 때에는 한 살의 기간이 짧고 잎, 줄기, 꽃, 열매 등의 이제 관찰이 쉬운 것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 관찰에 적합한 식물에는 강낭콩, 봉숭아, 나팔꽃,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식물의 한 살이 관찰 계획을 세우는 방법. 첫 번째, 관찰할 식물을 정하고, 두 번째, 언제 어디에 어떻게 씨를 심을 것인가 정하고, 세 번째, 자, 식물을 기르면서 이제 뭘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를 정하고, 네 번째는 관찰 계획서도 써주고, 다섯 번째는 이제 관찰 계획대로 씨를 심고 이제 관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학습 주제.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씨를 심으면 이제 싹이 터서 자라죠? 그런데 씨를 심은 후에 싹이 트지 않았던 경험. 자, 씨가 싹 트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씨를 심자! 싹이 텄어. 왜 싹이 트지 않았지? 햇빛 때문일까? 거름 때문일까? 씨가 싹 트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네, 씨가 싹 트는 데에 필요한 조건 알아보는 탐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쪽에는 물을 주고 한쪽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씨가 싹 트려면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씨가 싹 트는데 물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에서는 다른 조건은 모두 같게 해주고 이제 물의 양만 다르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 물 이외에도 이제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씨가 싹 트는데 물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 다르게 할 조건은 물입니다. 물을 주고 안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게 합니다. 자, 온도, 공기, 탈지면, 패트리 접시 등등등 얘네들은 다 같게 해줍니다. 실험 방법. 2개의 패트리 접시에 강낭콩을 이제 올려놓은 다음에 한쪽 패트리 접시에만 물을 적당히 주면서 관찰하면 됩니다. 실험 결과로는 물을 준 패트리 접시의 강낭콩에서만 이제 싹이 트게 됩니다.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적당한 양의 물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씨가 싹 트는 과정은 어떠한가요? 자, 대부분의 씨는 알맞은 환경이 되면 땅속에서 이제 싹이 터서 땅 위로 올라오고, 자, 강낭콩의 속 모양을 관찰해 보자고 했어요. 씨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싹이 트는 과정이 어떠한지. 씨가 싹 트는 과정 관찰하기. 자, 여기 첫 번째 사진은 물을 주지 않았던 강낭콩. 네. 그 다음 물을 주어 싹이 튼 강낭콩. 이렇게 싹이 잘 이렇게 텄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플라스틱 컵에다가 탈지면 넣고 물로 충분히 적신 뒤에
이제 달찌면 위에 강낭콩 넣고 관찰해 보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 강낭콩이 싹 터서 자라는 과정. 강낭콩이 있습니다. 딱딱해. 처음에는 그러다가 부풉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가 나옵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떡잎 2장이 나옵니다. 떡잎 사이로 본잎이 나옵니다. 떡잎이 시들고 본잎이 커집니다. 강낭콩 속에는 뿌리, 줄기, 잎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낭콩이 싹 터서 자라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뿌리가 나오고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땅 위로 이제 떡잎 2장이 나오고 떡잎 사이에는 본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옥수수는 싹이 틀 때 본잎이 떡잎 싹에 둘러싸여 나옵니다. 자, 강낭콩의 겉모양과 속모양 보겠습니다. 자, 물을 주지 않은 것. 자, 겉모양 둥글고 길쭉함. 속모양은 뿌리와 잎이 있는데 납작하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번엔 물을 주어 싹이 튼 것. 뿌리가 자라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잎이 아주 싱싱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노랗다. 이번엔 강낭콩이 싹 터서 자라는 과정. 자, 처음엔 딱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씨가 이제 부푼다. 그 다음 뿌리가 나온다. 이제는 껍질이 벗겨지고 떡잎 2장이 나오고 이제 떡잎 사이로 본잎이 나오고 이제 떡잎이 시들고 본잎이 커진다. 자, 그 다음은 식물이 자라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입니다. 싹이 텄네. 내 식물은 왜 잘 자라지 않았지? 내 것은 잘 자랐어. 거름 때문일까? 햇빛 때문일까? 무엇 때문이지? 자,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 알아보기. 하나의 화분에는 이제 물을 주고 그 옆에 화분에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식물이 잘 자라려면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해요. 식물이 자라는데 물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에서는 이제 다른 조건 다 같게 하고 화분에 주는 물의 양을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을 잘 자라게 하려면 물 이외에도 이제 빛과 적당한 온도가 또 이제 필요합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물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자, 다르게 할 조건은 물 한쪽에 이제 물 주고 한쪽에 물 안 주고, 같게 할 조건 나머지는 다 같게 해줍니다. 화분의 크기, 식물의 종류, 빛, 양분, 온도 등은 다 같습니다. 실험 방법. 식물이 비슷한 크기로 자란 화분 2개를 준비하고 이제 한 곳에만 물 주고 그리고 이제 강낭콩의 변화를 관찰하면 됩니다. 실험 결과 물을 적당히 준 화분의 강낭콩만 잘 자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 우리 물, 그리고 빛, 적당한 온도, 양분 등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이제 잘 자라려면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잎과 줄기는 자라면서 어떻게 변할까요? 자, 식물은 이제 씨에서 싸서 싹이 튼 뒤에 점점 크게 자랍니다. 식물의 잎과 줄기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자란 정도를 측정해 봅시다.
잎과 줄기가 자란 정도를 측정하기. 강낭콩이 이제 이렇게 자랐습니다. 자, 잎의 길이 측정. 자, 잎이 줄기에 붙어 있는 부분에서 잎의 끝 부분까지 이렇게 자로 재어줍니다. 그 다음에 줄기의 길이 측정. 줄기의 길이는 새순이 난 바로 아래까지의 길이를 줄자로 잽니다. 자, 식물은 자라면서 잎과 줄기의 모습이 변합니다. 강낭콩의 잎도 어떻게 되나요? 점점 넓어지고 개수도 많아집니다. 강낭콩의 줄기도 이제 점점 이제 굵어지고 길어집니다. 잎과 줄기가 자란 정도 측정하기. 잎은 잎의 개수를 세기, 잎의 길이를 재기, 잎에 또 본을 뜨기, 잎에 이제 격자 모양 그려서 관찰하기. 자, 줄기는 줄기의 길이를 재기, 줄기의 굵기를 재기, 그리고 새로 난 가지의 개수를 세기. 그 다음 줄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그어 관찰하기. 네, 이런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다. 잎과 줄기가 자란 정도. 그리고 잎과 줄기의 모습 변화. 잎은 점점 넓어집니다.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줄기의 끝부분에서 새로운 잎이 생기고 또 하나 잎자루에 작은 잎, 네, 3장이 있습니다. 줄기 점점 굵어집니다. 길이가 길어집니다. 줄기와 잎자루 사이에서 또 새 줄기가 나온다. 자, 이번엔 꽃과 열매를 관찰해 볼까요?예요. 자, 강낭콩이 이제 많이 자라서 꽃과 열매, 씨를 관찰해 봅시다. 강낭콩의 꽃과 열매를 살펴볼까요? 자, 꽃이 지고 꼬투리가 생겼어. 꼬투리 속에 씨가 들어있어. 이 친구들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네요. 자, 강낭콩에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생기는데 이것을 꼬투리라고 합니다. 꼬투리 속에 들어있는 강낭콩이 이제 다시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자랍니다. 식물이 자라면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생깁니다. 그리고 열매 속에는 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씨에서 다시 싹이 트고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꽃과 열매의 변화 과정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꽃봉오리가 생기고 꽃이 피고 이제 꼬투리가 생기고 이제 꼬투리가 커지고 그 안에 씨가 생깁니다. 꽃과 열매가 자라면서 달라지는 것. 바로 꽃의 색깔, 모양,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 꼬투리의 모양, 개수, 크기가 달라집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까닭. 씨를 맺어 번식을 하기 위해서, 씨를 맺어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여러가지 식물의 한 살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식물에 따라 한 살의 기간이 다릅니다. 한 해만 사는 식물도 있고 또 이제 여러 해를 사는 식물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식물의 한 살이 알아보기. 자, 여기 지금 64쪽에 나온 거는 한 해 살의 식물로 벼에 대해서 나왔어요. 네, 여기 첫 번째. 자, 우리 한 해 살의 식물 벽씨에서 싹이 트고 잎과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어 다시 씨를 만듭니다. 이번엔 여러 해 살의 식물로 감나무. 자, 열매가 우리 감씨부터 볼게요. 감씨. 자, 싹이 틉니다. 잎과 줄기가 자랍니다. 이제 적당한 크기의 나무로 자랍니다. 겨울이 지나 이듬해 봄이 되면 새순이 나옵니다. 또 이제 잎과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자라고 이제 그 안에 또 감씨가 있는 거죠. 네, 우리 한 해 살의 식물과 여러 해 살의 식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우리 한해살이 식물. 자, 벼는 봄에 싹이 터서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어 씨를 만들고 일생을 마칩니다. 이처럼 한 해 동안 한살이를 거치고 일생을 마치는 식물을 우리가 한해살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한해살이 식물에는 강낭, 콩, 벼, 옥수수, 호박 등이 있습니다. 여러 해살이 식물. 감나무는 싹이 타서 자라고 겨울 동안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이듬해 나뭇가지에서 또 이제 새순이 나오고 자라는 과정이 이제 몇 년 정도 반복된 뒤에 적당한 크기의 나무로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여러 해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식물을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여러 해살이 식물에는 개나리, 감나무, 사과나무, 무궁화 등이 있습니다. 네, 우리 열매가 자라고 여기 감시 겨울 보내고 새순 나오고 이듬해 봄에 잎과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또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이제 또 열매가 자라면 그 안에 또 씨가 있고. 자, 한 해살이 식물. 한 해 동안 한 사례를 거치고 일생을 마치는 식물. 한 해살이 식물에는 강낭, 콩, 벼, 옥수수, 호박, 봉숭아,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이 있고 여러 해살이 식물은 이제 여러 해 동안 살면서 한 살의 일부를 계속 이제 반복하는 식물. 여러 해살이 식물에는 개나리, 감나무, 사과나무, 무궁화 등이 있고 한 해살이 식물과 여러 해살이 식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볼게요. 공통점은 씨가 싹 터서 자라서 꽃을 피우고 이제 열매를 맺어 번식한다는 점이 공통점이고 차이점 한 해살이 식물은 열매를 맺고 한 해만 살고 죽지만 여러 해살이 식물은 여러 해를 살면서 열매 맺는 것을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아까 감나무의 한살이. 자, 그 다음 한눈에 볼 수 있는 식물의 한살이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식물의 한살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 식물의 한살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나타내면 되겠다. 식물의 한사리를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봅시다. 모둠에서 식물을 정하고 그 식물의 한사리를 조사해 봅시다. 모둠 구성원이 할 역할을 정하고 필요한 재료를 준비합니다. 식물의 한사리가 잘 드러나도록 자료를 만들어 봅시다. 만든 자료에서 고쳐야 할 것은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정말 좋은데 여기 설명하는 글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설명하는 글을 더 넣을 걸 그랬나? 내 생각엔 별이나 하트를 더 넣었으면 좋겠을 것 같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네, 밑에는 자, 식물의 한살이 입체 퍼즐을 만들었네요. 식물의 한사리 입체 퍼즐을 만들어 볼까요? 입체 퍼즐에 나무 도막에서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때 붙이는 위치에 주의하여 잘 연결합니다. 나무 도막을 모두 연결하면 준비한 한사리 자료를 각 면에 붙여줍니다.
입체 퍼즐이 완성되면 한사리의 각 단계를 확인합니다.